보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이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땅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땅들은 다들 보면은 다양한 표정이나 감정 같은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의해 가지고요,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타입의 건물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이버에 LG 가이스트라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이 이제 단독주택 시장을 진출하면서 한 표준 모델로 한 50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될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는 그 땅들도 다양한 표정들이 있는데, 그런 타입에 맞춰 있는 디자인들이 과연 내 땅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이나 표정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땅에 맞춰가지고 디자인 되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땅에 맞는 디자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이용 효율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200평, 300평 넘는 집을 짓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의 한 100평 내외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뭐 이격거리 떼고 뭐 하고 하면은 사실 남는 게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더라도 단독주택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마당 있는 집, 아니면 아파트가 이야기할 수 없는 능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더 프라이버시는 더 엉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단독주택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관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표준형 타입들이 우리 옛날에 농어촌 모델도 있고 다 실패한 모델들을 계속 전철을 밟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건축은 공업화, 모듈화 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맞는 건 맞지만, 그렇잖아요. 집 짓는데 한 6개월씩 걸리면 누가 짓겠습니까, 앞으로. 2달 만에 짓는다고 하잖아요. 거기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0개 모델을 가지고. 사실 이 모델은 수천 가지가 넘잖아요, 단독주택에서. 향후에는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 땅에 맞는 설계안 가져와봐 이러면은 막 그릴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 5년 이후 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AI를 능가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저도 바둑 조금 두지만 이세돌이 인공지능 AI를 능가했던 한 판의 수가 하나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얘기되는 멋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 땅에 대해서 신의 한 수를 하나씩 딱 두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를 되게 못생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못생긴 땅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이제 땅이 작거나 아니면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막 모난 땅이 보인다거나 이런 땅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계자들은 좋아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못생긴 땅들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가 건축주분들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내 땅이 못생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방향에 좋은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은 설계자가 임하는 자세가 어떠냐면은, 이거는 되게 많이 바꾸겠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도 답이 되고 저렇게 해도 답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설계자들은 그런 땅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요. 물론 작가 정신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건축주분의 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작품 활동하는 분들, 일명 트로피 하우스라고 상 받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뭐 파격적인 디자인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걸 제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대하는 자세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자가 받아들이는 건요. 이 땅은 여기서 가까운 용인의 영덕동이라고요. 여기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주변에 보면 다 빌라예요. 빌라촌인데 유일하게 이 땅만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건축주분이 계약하고 제가 땅을 보러 갔는데 이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여기 주변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사진 찍고 막 이러니까 집 짓는구나, 이제 마지막 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 포기한 땅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다 지분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뭐 이보다 더한 땅들도 있을 텐데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면은 근데 빌라, 아파트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땅은 사실 이격거리가 있어요. 이게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해가지고 이격거리 뭐 1.5, 여기는 1.5m씩 막 뛰고 이러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신에 여기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앞에 이게 폭이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완충 녹지라고 경관 녹지가 있어요. 이걸 본 거예요, 건축주는요. 건축주는 되게 젊은 분인데 나중에 이게 책으로 또 나옵니다, 이 집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완공이, 저작년에 완공됐나?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땅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재밌겠다 이거였어요, 그냥요. 그러니까 땅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격거리 빼고 나면은 이 하얀 땅인데요. 예, 디자인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다가구 주택, 단독 한 채로 들어가기는 아까운 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가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를 놓고 주인 세대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데, 통상 위아래층을 많이 구성하잖아요. 아래층에 이게 세입자분이 살고 위에는 주인 세대가 기거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생각 좀 바꿨어요. 이거는 땅도 좀 그러니까 앞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좋은 쪽은 주인 세대가 하고요. 뒤에 세입자 쪽은 뒤로 물리는 이런 전략을 피는데, 그럼 여기서 안 좋아지는 게 비탄경이잖아요. 뒤에 세입자 쪽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가구 주택은 일반 단독 주택하고 좀 다른 게 주차가 좀 많이 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단독 주택은 사실 뭐 주차해봐야 한 대 내지 두 대로 이제 법적인 거를 다 소화할 수는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여기는 두 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6대나 이렇게 풀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주차장법이 주택 그 건설 기준에 따라가지고 맞춰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그 주차가 좀 많이 풀려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필로티 아시죠? 지금 기둥만 있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주차를 풀기 위한 방식이죠. 그렇게 많이 보이는 이유가 다 그런 연유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법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인 세대는 3대가 사는 세대입니다. 할아버지, 이게 부모님, 이게 부부, 자녀. 여기는 다자녀예요. 우리 애가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1층은 부모님 방하고 뭐 이렇게 흘러가고요. 예. 그래서 2층은 요거를 기준으로요. 아래쪽은 주인 세대, 뒤에는 그 세입자 가구를 보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뒤로 셋백한 이유는 아시겠죠? 빛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려가지고 빛을 어떻게 받겠냐, 받아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방이 4개 보이시죠? 애들. 네, 제가 이제 건축에서 이제 현대 건축의 아주 강력한 어휘 중에 하나가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사무실 풍경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 공간을 아주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약간 팔리니 집의 구조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집을 항상 나만 쓰고 말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황금성도 따져봐야 돼요. 집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쓰고 마는 이런 집은 사실 우리 인간의 수명을 훌쩍 뛰어넘잖아요. 그게 황금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에 건축에 강력한 어휘들이 좀 들어갑니다. 현대 건축의 어휘 중에. 그 중에 하나 오늘 소개하자면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 이거는 그냥 사실 가벽으로 그냥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팔리는 집의 구조가 된다라면은 다른 분은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 뭐 운동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 가변이 되지 않는 딱딱한 콘크리트 벽이라든가 이렇게 목조 벽이라든가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털기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담고 이렇게 하죠. 단독주택은 사실 아시다시피 지붕이 차지한 디자인 요소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지붕. 그래서 지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설계자들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요동치게끔 이렇게 좀 파격적인 디자인들을 좀 많이 선보이는데, 이 쓰임에서는 이거 맹탕이죠, 사실. 그리고 옥상은 여기 거의 가급적 여기서는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요즘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체가 옥상은 하더라도 조금만 옥상 정원 이렇게 하게끔만 하는데, 계단 탑도 무식하게 이제 지저분하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디자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옥상을 좀 배제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옥상에 대한 로망들은, 루프탑에 대한 로망들이 있으니까 건축주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저기 조그만한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마당 조그만하게 하나 구성이 됩니다. 이 디자인은 사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땅에 가득 차는 거는 결국 대지 이용 효율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그 앞에 제가 요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보이잖아요. 그쵸? 요 마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여기 완충 녹지가 있는데, 요건 솔직히 사실 따져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됐고, 이거는 속된 말로 그냥 금밟기가 쉬운 땅이에요. 이제 국가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내 땅처럼 이랬을 수 있는 이런 멋진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저렇게 흘러갔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뭐 3D 디자인을 하는데, 요거는 조감도라고 합니다. 그 조감도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조감. 하늘. 네, 정확합니다. 새가 내려다볼 감자 해가지고 조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택 설계를 하다 보면 조감도를 잘 찍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디자인을 보더라도 조감은 잘 안 보여요. 이유는 손이 많이 가요, 조감이. 왜냐하면 집의 전체 분위기를 다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일부분만 하고 싶은데
내가 제일 예쁜 장면만 딱 찍고 싶은데 조감은 예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강공서라든가 이런 게 큰 현상 공모 같은 거 보면은 조감도 옆에 꼭 투시도가 하나씩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나 좀 예쁘게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조감도 사실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감도에 반조감이 있어요. 하늘 보여주려고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조감도는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시공하시는 분이나 건축주분한테 이해도는 제일 빠른 게 이 조감도인데 땅이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땅이에요. 완전 기울어져 있는 땅을.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용인 씨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한 내용 이야기들이 저기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건물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요게 왜 땅하고 땅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게 생뚱맞게 저렇게 땅하고 대지형 효율하고도 맞지도 않은 저걸 제가 가지고 왔냐 하면은 이 땅은 사실 이 세 채를 짓는 개념이었어요. 땅은 원래 큰 땅이었는데